오늘 토론의 주제인 조직 내 갑질의 원인과 해결 방안으로 갑질 처리는 공정하게, 갑질 예방은 관리자의 인권의식 함양으로 라는 내용으로 발표하게 된 양대호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러분께서 이미 발표 제목에서 어떤 내용을 말을 할지 아마 유추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한국 직장에서의 갑질 문화, 조직 스스로 자정되길 바라며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조직에서 갑질 문화는 조직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직원의 근로의욕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조직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갑질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하고 갑의 부당한 질에 이젠 국가 차원에서 제재에 나서기 이르렀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의 개정입니다. 지난 2019년 1월 15일에 신설이 했고 같은 해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직장에서 다 한 번씩 다 보셨으리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제가 조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아까 잠깐 기저발조에 나왔던 교감도 관계자의 관계 등의 우위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네. 이와 발맞춰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갑질 비위 사건에 대한 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갑질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갑질 예방을 위해 상호 존중, 행동의 동행, 행복한 동행이라는 캠페인을 통해 갑질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으로 신고되고 있는 갑질 행위가 과연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갑질 예방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의 갑질 신고 처리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명하 하복의 위계가 강한 조직일수록 갑질, 부당 업무 지시에 우리 직원 개개인이 대응하기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용과 인사 문제에 관해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관리자의 갑질에 그냥 참고 넘어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특히 공무원 조직에서는 승진, 금평 등 인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본청, 교육지원청과 같은 지방공무원 단일 직종으로 이루어진 이런 조직에서 특히 이런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직무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수평적 관계에 있는 다수의 교원과 근로조건이 명문화되어 있는 교육 공무직원, 학교 회계를 통해 학교 살림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지방공무원, 이렇게 세 개의 직종이 함께 어우러져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사, 보수, 직업에 대한 가치관, 개인의 욕구가 서로 상이해 직종 간 갈등을 겪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에서는 비인격적 대우 등 갑질을 당했다고 생각되면 갑질로 신고에 적극적입니다. 학교에서 갑질의 신고와 처리는 행동강령 책임관인 교감을 통해 처리하는 방법과 학교 밖에서 갑질신고센터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학교 내에서 처리하는 방법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갑질 사건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라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갑질 가해자가 학교장인 경우 교감의 인사권한을 쥐고 있는 학교장의 의견과 진술에 반하여 갑질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또한 교감을 통한 교내에서 해결되리라고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감 개인에게만 학교 내 갑질 해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내에서 직종별 대표성을 띠는 기구, 가칭, 학교 갑질 및 갈등 조정위원회와 같은 심의 기구를 운영하게 하여 구성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회 구성은 직종별 대표성을 띄어야 됩니다. 공정성 담보가 필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학교에서 교원 위주로 구성된 학교 업무분장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기존 교원 업무를 행정실로 일방적 이관을 강요하는 등 행정실 지방공무원의 적정 범위를 넘는 부당 업무 전가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는 사례가 있어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에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 밖에서의 갑질신고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신문고와 갑질신고센터로 접수되는 갑질신고건은 본청, 25기 교육지원청 감사전담부서와 1차 업무부서입니다. 해당 부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감사전담부서의 인력 1개로 갑질 접수건의 대부분을 업무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전체 갑질 신고건 114건 중 74%인 84건을 업무부서에서 처리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간 접수된 전체 갑질 신고 272건 중 74%인 202건이 갑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었습니다. 갑질 신고건의 10건 중 7건이 갑질이 아니라고 결론이 난 것이죠. 갑질조사 주체의 대부분은 감사전담부서가 아닌 업무처리에서 한 게 또 원인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질이 아님에도 억울하게 신고당한 관리자, 갑질이 분명한데도 갑질이 아님으로 통보받은 갑질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갑질 신고 처리에 관한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가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갑질 조사와 처리 과정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유사한 갑질 사건에 대해서 업무부서 또는 감사 담당부서 어디에서 이 갑질 사건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장에 의해 행정실 지방공무원에게 행해지는 갑질 사건의 경우 교장과 감정적 교감이 이미 있는 교육장이 조사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쳐 학교장에게 갑질 아님이라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갑질 아님 조사 결과를 포함한 모든 갑질 신고건에 대한 조사 과정과 처리 결과를 우리 일반감사 처리 결과를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이것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똑같이 갑질 사건도 공개를 해야지만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갑질 조사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이런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갑질신고센터로 접수되는 갑질 신고는 총 9개 유형으로 분류되어 조사 처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으로 지난 3년간 접수 처리된 갑질 유형 중 비인격적 대우가 전체의 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인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지난 3년간 고용노동관서에서 집계된 가장 많은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폭언이었습니다. 전체의 34.6%였습니다. 우리 교육계에서 비인격적 대우, 그다음에 민간 부분에서의 폭언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갑질의 예방은 관리자의 인권의식 함양이라는 제가 결론을 도달을 했는데요. 갑질은 곧 상대의 인권을 무너뜨리는 행동임을 우리가 지각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자들께서요. 학교에서 학생 인권, 교권, 노동 인권이 서로 공존해야 하는 것이지 서로 대립되거나 대립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또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주장도 옳지 않습니다. 갑질을 주로 행하는 사람은 집단 속 존재이기보다 자신의 존재감을 강하게 느끼길 원하고 원칙과 소통보다는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이 따르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유달리 무시당하는 느낌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갑질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호 존중과 소통보다 위계 질서를 우선하는 관리자,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중간 관리자, 갑질을 당하는 직원을 보고도 무심한 동료의 인권 옹호 수준, 최소한의 공동체 의식도 없이 개인과 집단의 권리만 주장하며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업무 공백을 상습적으로 타인에게 그리고 타 직종에게 전가하는 이기주의, 갑질 근절을 위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입니다.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기를 원하는 만큼 타인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설문조사 결과 관리자, 직원 모두에게서 갑질 근절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관장의 강력한 개선 의지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갑질을 일삼는 일부 학교장 등 관리자가 변해야 합니다. 상호 존중 캠페인과 더불어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의식 함양 교육이 갑질 예방에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정찬승 의학박사의 글을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식민 독재, 양극화를 겪으며 힘이 있어야 살아남는다는 권력 컴플렉스를 강하게 내면화했다. 갑질은 기본적으로 독재자나 폭군과 같은 권력의 원함형이다. 집단이 구분하는 계급만 보일 뿐 각각의 개인의 고유한 존재는 보이지 않는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평등의 의식이 결여되어 있을 때 갑질이 나온다. 올바른 평등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을 통해 우선 해결해야 한다. 계급의식을 버리고 약자를 배려하며 각 개인의 개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교육, 힘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